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단독자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또 얘기했던 바로 이 간접무한 양체에 대해서 여러분들 중에서 또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미 눈치를 채셨어. 직접 무한 양체에 있어서 물질 속성이 있었고 사유 속성이 있었다면 바로 간접 무한 양체에 있어서도 사유 속성에 포함되는 간접 무한 양체도 있지 않나요? 라고 얘기를 분명히 하셨을 거고 분명히 스스로가 그런 자문을 해봤을 겁니다. 예, 정확합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건 바로 뭐예요? 물질 속성에서의 뭐였던 거예요? 직접이란다. 간접 무한 양체였던 거예요. 자, 물질 속성에서의 간접 무한 양체였던 거. 그러니까는 이번 영상에서는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사유 속성에서의 간접 무한 양체를 말씀드리겠죠. 그죠? 그러면 일단은 다 끝나지 않았던 바로 물질 속성에서의 간접 무한 양체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릴 겁니다. 여기서. 그렇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물질계 전체는 뭐예요? 이렇게 자연이 조직되는 방식은 모든 물체는 어떻다라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모든 물체는 운동과 정지 상태에 있다라는 거를 전제하는 거예요. 그죠? 물질계 전체는 모든 것들이 운동과 정지 상태에 있음, 즉 직접 무한 양체로서의 이러한 상태에 있다라는 건데, 때로는 뭐 운동, 뭐 어떨 때는 정지, 이런 것들이 이제 물체를 작용하고 있는 거죠. 물체에 작용하고 있을 때 물체는 뭐 하는 거예요? 때로는 빠른 운동을 하고 때로는 느린 운동을 하겠죠. 왜? 운동과 정지는 항상 물질계 전체에 적용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생성을 멈추지 않아요. 생성을 지속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질계 전체는 운동과 정지라는 것에 의해서 이런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빠르고 느리고 뭐 이런 운동을 지속하고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생성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생성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형태들이 생겨나면서 스스로의 형태도 생겨나거나 뭐 소멸되는 이러한 현상들이 벌어져요. 눈앞에. 그죠? 자기 형태를 상실하거나 아니면 다른 형태들을 생겨나게 하거나 막 이런 다양한 현상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지. 그죠? 그래서 물질 질서에서 물체들의 조합들, 이 물질계 전체에서 이러한 물체들이 일어나는 조합들은 되게 여러 가지 방식, 셀 수 없는 방식의 조합이 가능하죠. 그래서 운동과 정지 상태에 항상 머무를 수밖에 없는 어떤 것, 바로 이러한 물체는 역시 운동과 정지 상태의 또 다른 물체 2를 마주할 수밖에 없어요. 물체 3도 마주할 수 있고, 그러면서 뭐 물체의 뭐 여러 가지 무한한 물체들을 마주하겠죠. 이 운동과 정지 상태에 수많은 물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물체든 저 물체든 똑같이 영향을 받고 있는 거는 이 물질계 전체의 원리인 직접 무한 양태인 운동과 정지라는 원리잖아요. 그래서 물질계의 통상적인 질서에 따라서 이러한 마주침, 서로 마찰이라던가 변화 이런 것들에 의해서 뭐 하는 거예요? 물체 1, 물체 2 그리고 물체 무한들이 서로 뭐 감소한다든지 뭐 축소된다든지 뭐 증대된다든지 하는 이러한 상황들이 연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무한하게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이에 따라서 물체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생성과 소멸이라는 과정을 계속 겪고 있는 거예요. 생성과 소멸이 이렇기 때문에 계속 일어나는 거고, 또 다른 물체가 생성되는 원인이 되기도 하며 이게 무한정하게 일어난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딱 보자마자 아실 텐데, 지금 방금 말씀드린 부분은 전체로서의 자연이죠. 전체 자연은 운동과 정지라는 것의 양을 동일하게 유지시킨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운동과 정지의 양을 동일하게 유지시키기 때문에 개구리가, 예를 드는 겁니다. 개구리는 항상 개구리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개구리로서 나타난다. 소는 항상 소로서 나타난다고요. 인간은 항상 인간으로서 나타나. 운동과 정지의 양을
전체 자연은 동일하게 유지시키기 때문에. 자, 이 내용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전체 자연이 무슨 운동과 정지의 양을 동일하게 유지시켜요. 때로는 뭐 빨랐다가 때로는 느렸다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그래서 소나 개구리라는 다른 종이 나타날 수는 있어요. 다른 것에 반응하는 종이 나타날 수는 있지. 근데 동일하게 유지한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이것들이 나타나게 하는 그 운동과 정지의 양이 동일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콘크리트가 나타날 때, 대리석이 나타날 때, 오팔, 다이아, 사파이어가 나타날 때 운동과 정지, 뭐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뭐 열애, 뭐 마찰애 뭐 이런 것들 얘기하겠죠. 구성 성분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직접 무한 양태로서 운동과 정지의 원리로서 파악을 한다면 동일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생성 소멸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소와 개구리가 계속 소와 개구리로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이렇게 동일한 개체로서 존속된다라는 것. 물질은 그래서 운동과 정지의 양을 보존한다고 얘기해요. 개체를 보존하는 게 아니에요. 개체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자연은 논외예요. 무슨 말이냐? 소와 개구리 한 마리, 개구리 1번, 개구리 2번, 소 1번, 소 2번이 유지하는데 자연은 별로 관여하지 않아. 뭐에 관여하는 거예요? 운동과 정지의 양을 관여해서 보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즉 뭐예요? 양을 보존해서 많은 방식으로 개체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시스템만 갖춰져 있는, 시스템만 갖추고 있는 체계인 거지. 소 한 마리가 나에게 연민을 이끌었다. 저 초롱초롱한 소의 눈망울이 나로 하여금 소 1번, 소 2번, 소 244번보다 소 1번을 더 아끼고 싶은 마음이 들게 했다. 이런 인간적인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한히 많은 방식으로 변형되지만 그 안에서 운동과 정지의 동일한 양이 소와 개구리와 같은 종의 특정 요소들을 지속해서 생성 소멸이 반복되더라도 계속 나타나도록 만드는 어떤 그런 원리로서 작용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무한정한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의 개별적인 물체가 상실되는 것은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자연은 논외로서 관심이 없어. 그거에 대해서 개별적 물체가 상실한다라는 것은 전체로 봤을 때는, 자연에서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 1번 얘가 죽는 거는 상실이 아니에요. 좀 혐오스러운 걸로 얘기하겠습니다. 바퀴벌레 1번이 죽는 거는 자연이 논외라고, 자연에게 있어서는 상실이 아닌 거야. 왜? 운동과 정지는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고, 일정하게 유지됨에 따라서 일정한 비율에 의해서 조합되는 것들은 결국 계속 그 종을 만들어낼 거니까. 마찬가지로 이것이 얻는 것도 전체로 봤을 때는 획득이 아닌 거예요. 즉 바퀴벌레가 알에서 태어났어. 그래서 바퀴벌레 4450번째 바퀴벌레가 태어났어요. 4450번째 바퀴벌레가 태어났으면은 생성입니까? 얻은 겁니까? 생성이라고 말하면 안 되지. 획득입니까? 자연 입장에서는 획득이 아니야. 그러면 4450번째 바퀴벌레가 바퀴를 엄청 혐오하는 근육질 남성의 발에 밟혀서 찌부라졌어. 대졌어. 그래서 찌부당해가지고. 그러면은 이게 소멸입니까? 아니, 소멸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 상실입니까? 상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연 입장에서 봤을 땐. 획득도 아니고, 상실도 아니다. 왜? 개별적 물체가 상실하는 것은 사실상 뭐예요? 별로 자연에게 있어서는 관심 밖이다. 논외다. 자연은 시스템만 갖추고 있고, 운동과 정지의 동일한 양의 유지에 의해서 항상 그것이 항상 소답도록, 항상 바퀴벌레답도록, 항상 말답도록, 항상 개구리답도록 유지하는 것 뿐이다라는 거예요. 이 세계관 아주 야무진 세계관이죠. 진짜로 말 그대로. 자, 그래서 끊임없이 변하지만 항상 존재를 유지하는 물질적 자연 전체가 만들어내고 있는 이러한 일종의 자연에서의 격동은 바로 뭐예요? 전체적인 개체, 즉 모든 물체들이 하나의 전체성 안에 포괄적으로 들어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직접 무한 양태인 운동과 정지의 특수한 개별적인
비율에 따라서 나타나고 있는 수많은 어떤 이러한 실제적인 것들은 이러한 수많은 특수한 비율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거예요? 바로 전체적 개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하고 있다? 바로 운동과 정지의 원초적인 비율에 의해서 계속해서 동일한 종이라든지 동일한 결과값을 산출한다. 그렇기 때문에 획득되는 것도 없고 개체 소멸이라고 해서 그것이 상실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누구에게? 전체 자연에게 있어서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존재라는 이 관점에서 볼 때 뭘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직접 무한 양태였던 운동 정지 신의 관념과 간접 무한 양태였던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들. 변용이죠. 간접 무한 양태는 변용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이러한 직접적이고 이런 개별적 변용들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는 동일하죠. 변용되어 나타나는 것도 전체 자연의 입장에서는 상실이 아니고 뭐예요? 획득이 아니듯이 운동과 정지도 획득되거나 상실하는 게 아니잖아요. 신의 관념이 획득되거나 상실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 모든 관념의 총체가 신의 관념이고 그 안에서 산출되는 건데 뭐 없어지는 게 뭐가 있어? 바퀴벌레 2240번째 한 마리 40번째에 속하는 녀석이 없어진다고 해서 신의 관념에 바퀴벌레라는 관념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 그죠? 여러분들이나 제가 죽는다고 해서 신의 관념 안에 물질과 뭐예요? 사유 속성으로 되어 있는 인간 개체, 그 변용의 성질이 운동과 정지에 의해서 구현되고 있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로 그 지금까지 물질, 질서, 물질 속성에서의 간접 무한 양태에 대해서 얘기했고 직접 무한 양태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그리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충분히 살펴봤고 그죠? 이제 드디어 사유 질서에서의 간접 무한 양태에 대해서 들어갈 겁니다. 사유 속성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계속 반복을 해줘야 돼. 스피노자 철학은 계속 용어를 반복해주고 지나갔던 걸 복습하듯이 계속 반복해서 말해야 돼. 안 그럼 너무 어려워가지고 까먹어요. 삶에 대해서 사유 속성은 신의 관념이죠. 예전 영상에서 얘기했죠. 사유 속성은 신의 관념이고 결국 신의 특징, 무한하고 영원한 지성에 의해서 신적 지성에 의해서 표현되는 거예요. 신의 관념은 그죠? 그래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신에게 포함되기 때문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신의 관념 안에 포함됩니다. 모든 관념들은 여러분들에 대한 관념, 저에 대한 관념, 바퀴에 대한 관념, 개구리에 대한 관념 다 신의 관념 안에 존재하죠. 모든 관념들은 바로 신의 무한하고 영원한 지성 안에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이러한 관념들은 신의 지성 안에 있기 때문에 개체가 소멸된다고 해서 관념이 소멸된다? 절대 아니죠. 무한하고 영원하게 존재해요. 신의 지성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획득도 아니고 상실도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자, 자연의 통상적인 이 질서의 협력에 의해서 생성되는 사물의 현존들이 있죠.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을 안 하면 모든 관념들은 다 동시적으로 무한정한 현존, 즉 현존은 무한하잖아요. 왜 무한한지 아시죠, 여러분들? 이거 이제 이해되셔야 됩니다. 이 무한정하게 지속되는 현존의 인과의 연쇄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고 주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왜 그런 거예요? 자연 질서 안에서 현존은 무한하거든. 무한하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이 질서의 협력에 의해서 인과성의 연쇄에 의해서 일종의 주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동시적으로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정신이라는 것은 뭡니까? 사유의 모든 영원한 양태들의 관계와 관련되어 있다. 이것도 좀 말이 어려운데. 단독자님, 그럼 인간 정신은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인간 정신은 사유의 모든 양태들, 어떤 양태들, 영원한 양태들과 뭐 하는 거예요? 관련이 있겠죠. 인간 정신은.
왜? 인간 정신은 사유의 모든 영원한 양태들을 사유할 수 있으니까. 그죠? 신적 산출로서 나타나는 모든 사유와 관념을 이룰 수가 있잖아요. 머릿속에 구성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호관계에 있는 이러한 정신과 관념의 영원한 양태들이 전부 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영원한 양태들, 인간 정신을 통해서 관념화되고 있는 것들이 전부 뭐하고 있어요? 전부 지성인데 신의 지성을 구성하고 있는 부분이다라는 거죠. 인간 정신이 사유할 수 있는 모든 영원한 양태들은 서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다. 신의 지성을 구성하고 있다라는 그 관념, 즉 그 관계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의 지성은 뭘 통해서 표현되는 거예요? 인간 정신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이 관계 중요합니다. 인간 정신 뭐라고요? 사유에 다른 모든 영원한 양태들과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관계가 있어요. 관계가 있죠, 인간 정신은. 그러면 상호관계에 있는 이 수많은 사유의 모든 양태들은 결국 다 신의 지성을 구성해요. 여러분에 대한 생각, 엄마에 대한 생각, 아빠에 대한 생각, 개구리에 대한 생각, 소에 대한 생각들, 모든 사유의 영원한 이 관계들이 다 신의 지성을 구성하고 있잖아. 그러면 신의 지성을 구성하고 있는 것들은 결국 인간 정신이라는 것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신의 지성이 뭐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 정신에 의해서 드러나지고 있잖아요. 드러나지고. 그래서 영원한 관념들이 현존하는 관념들하고 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관계를. 불멸, 신, 사랑이라는 이러한 영원한 관념들이 사실 뭐라고요? 현존하고 있는 관념. 뭐 여러분들 앞에 있는 뭐 여자친구, 뭐 남자친구라는 이러한 관념들, 여러분들 앞에 있는 부모라는 관념들 다 현존하고 있는 관념이잖아요. 이런 현존 관념들하고 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과 불멸, 죽음과 병, 질서 이런 것들이 다 관계를 맺고 있고 이 관계는 어떻다? 물체들의 조합이 나타나고 있는 즉 물체들의 조합이 나타날 때 변동하죠. 변동하고 있음이 반영된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어려운 말인데 자, 물체들이 우리의 가시적인 질서 안에서 조합되어 가지고 나타날 때 그 물체들의 변동이 반영돼요. 왜 반영돼? 물체들의 변동이. 물체들의 조합이 나타내고 있는 이러한 것들이 왜 반영돼요? 변동이. 바로 영원한 관념과 현존하는 관념. 말씀드렸던 뭐 여친, 남친, 부모라는 이러한 현존하는 관념과 사랑, 죽음 이러한 어떤 영원한 관념들이 서로 이 물체로서 드러나고 있는 조합으로서 나타나고 있는 이런 변동 속에서 계속해서 다른 관계성을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다른 관계성을 쉴 새 없이 구성하고 있잖아요. 그걸 반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존의 질서에 진입하고 있는 지금 우리의 눈앞에 있는 이러한 것들 뿐만 아니라 모든 물체들이 서로 뭐하고 있어요? 인과를 주고받잖아요. 서로 인과를 주고받음, 영향을 주고받아. 어떤 것들이? 바로 현존 질서, 신적 질서에 들어있는 이 모든 것들은 인과를 주고받듯이 이 물체들에 대한 관념마저도 물체뿐만 아니라 물체에 대한 관념들마저도 현존하는 질서에 진입되어 있기 때문에 물체에 대한 관념이 물체들과 똑같이 뭐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상호 인과관계를 구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관념이 인과관계를 구성해가지고 물체들의 조합에 끊임없는 변동을 반영해서 양태로서 나타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듯이 물체들에 대한 관념들도 어떻게 나타난다? 현존의 질서에서 인과관계를 구성하면서 서로 이 신적 질서 안에서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인과성이라는 것, 인과관계는 개별적 실체들이 뭐하고 있는 거예요? 무한정한 인과의 사슬을 형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스피노자의 철학은 결정론이라고 얘기하는 거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작부터 그냥 스피노자는 결정론이에요, 여러분들. 스피노자는 결정되어 있대요. 뭐가 다 되어 있대요. 자유의지는 없대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뭐 자유의지 신봉론자라던가 아니면 뭐 철학을 저기 뭐 귀등으로 배웠다든가 아니면 남이 짓거리는 거 주워 들어가지고 좀 잘해보고 싶어서 흉내내던 이런 흉내쟁이들한테 몰매를 두들겨 맞을 수밖에 없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다 해주고 나서 이렇기 때문에 결정론이라고 얘기하면 누가 세상 어떤 놈도 하버드 대학, 예일 대학, 뭐 콜롬비아 대학, 무슨 뭐 위스콘신 대학, 뭐 무슨 대학이야 또 MIT 뭐 매사추세츠 대학 뭐 어디든 간에 뭐 저기 무슨 뭐 방콕 대학 뭐 서울 대학 연세 대학 어디도 반론을 제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스피노자가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뭐 어떡할 겁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인과의 사슬을 형성하면서 시작도 끝도 없이 출발도 도착도 없이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속 속에서 현존하고 있는 관념들의 전부, 즉 총체는 자, 이 부분 설명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지속 속에서 현존하고 있는 수많은 관념들이 변형으로서 물체에도 영향을 주고 서로 인과를 주고받으면서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총체들의 이러한 것들이 바로 뭐예요? 사유 질서에서 어떤 것 한물엔다 간접 무한 양태를 구성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사유질서에서 간접무한 양태는 간단하게 신의 관념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직접무한 양태와 다르게. 다시 정리하면 사유질서에서 간접무한 양태는 이러한 지속 속에서 현존하는 관념으로서 서로가 인과에 의해서 영향을 주고받지만 그 관념이 운동과 정지라는 것에 의해서 우리에게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것들은 또 그것의 관념화에 의해서 같은 방식으로 또 신적 질서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신의 지성을 통해서 뭐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인간 지성에 의한 신의 지성의 본보기로서 드러난다라고 얘기했던 거고, 인간 지성을 통해서 신적 질서를 볼 수 있다라는 것, 신의 지성이 드러남을 어떻게 느낄 수 있는지 이렇게 알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무한한 변형과 운동과 질서의 비율과 그 상호 관계되는 그 방식 영향에 의해서 결국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모든 질서와 가시적 세계가 가능한 것이고, 이 가시적 세계에 대한 관념은 결국 다 신의 관념과 질서 안에 포함되는 것이며, 결국 그래서 실체는 하나이고 자연은 단일하며 무한하고 영원하고 줄어드는 것도 늘어나는 것도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출발도 없고 도착도 없으며, 개별자가 사라지는 것이 결국 상실이 아니고 개별자가 늘어나는 것이 획득이 아니며, 결국 모든 것은 하나의 어떤 원리에 의해서 결정되어 있다라는 결정론으로 철학이 규정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바로 사유질서에서의 간접무한 양태가 뭘 의미하는가를 말해주는 거겠죠. 그래서 사유질서의 특수성에 의해서 물질 질서와 물질 속성에 포함되는 것마저도 사유로서 관념화할 수 있으며, 그런 관념들의 연속과 관념들의 체계가 결국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곳에서 뭐 여자친구든 부모로든 현존하는 것으로 현실화되어 가지고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보여지고, 그렇게 현실로서 드러나는 관계들은 또한 관념에 의해서 사유 질서에 의해서 새로운 관계와 새로운 물체와 새로운 개별적인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그런 무한한 변용들의 작용들은 끝도 없고 시작도 없고 멈추지도 않고 달리지도 않고 마치 그 자체로서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있어서 세상을 하나로 꽉 채우고 있는 듯한 어떤 그런 무게감을 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뭘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사실마저도 왜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지성이 신의 지성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며, 인간 지성이 신의 지성과 신의 사유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모든 존재하는 이러한 관념들을 우리가 모든 관념으로서 파악할 수가 있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문제는 물질과 사유라는 속성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벗어나는 성질의 신적 속성은 알 수 없다라는 것이 인간의 한계다라는 것이 바로 스피노자가 말하고자 하는 인간과 세계와 질서 구성의 참된 뜻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즉흥적으로 이렇게 지금까지 이제 뭐 얘기했던 이러한 중요한 부분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천천히 느린 배속으로 들으시면서 뭐 따로 정리를 해놓으시면 스피노자 배웠다면서 좀 얘기해봐 라고 했을 때 말문이 막히거든요. 여러분들 사실 저도 갑자기 누가 와가지고 스피노자에 대해서 얘기 좀 해봐 그러면은 철학에 대해서 뭐 어디서부터 어떻게 얘기해 줘야 될지 머리가 아파요. 예, 솔직히 말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으로 남기는 것도 있는 거고 여러분들도 뭐 따로 종이에 적어 놓으시면 좋을 텐데 그래서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진짜. 물질 질서의 경우에서처럼 무한지성의 존재 자체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무한지성은 뭐예요? 신의 지성이잖아요. 신의 지성은 변하지 않지. 불변한다라는 거예요. 불변. 무한지성은. 왜? 물질 질서가 변한다고 해도 무한지성은 변하지 않아. 변화하고 있는 물질 질서마저도 무한지성으로 파악할 수 있고 무한지성의 관념 안에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관념들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질서들, 이런 현존 질서들은 무한지성 안에서 계속 뭐하고 있는 거예요? 생성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새로운 질서들은 뭐하는 거예요? 무한지성에 포함되어 있는 무한한 관념들의 총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무한지성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관념들의 총체 원초적 토대를 이 질서라고 해봤자 아무리 새로운 질서로서 생성된다고 해봤자 무한지성 안의 관념 총체의 토대를 재현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다시 드러내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재현은 또 어떻다라는 거예요? 무한히 반복된다. 무한 반복되기 때문에 어떻다? 각각 재현되고 있는 새로운 질서처럼 보이지만 결국 모든 것들은 무한지성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질서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없는 것이고 관념 총체로서 나타나고 있는 무한 반복되는 재현과 토대는 결국 전체성을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전체성. 무슨 뭐 나치라던가 아니면 뭐 이탈리아 파시즘에서 얘기하는 전체성하고는 전혀 다른 전체성. 급이 다른 전체성, 개념 자체가 완벽하게 다른 전체성의 표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유질서에서도 직접 무한양태와 간접 무한양태는 존재 차원에서는 동일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